안녕 얘들아. 오늘까지 하는 범위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오늘은 수업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걸 배웠고, 이제 전자 배치에 대해서 볼 건데, 전자 배치가 어떤 거냐면, 전자 배치는 그냥 알고 있죠. 이, 예를 들어서 산소다. 그럼 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도 8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산소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가, 그것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양성자가 8개 있으면 1학년 때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존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요 배치가 이제 맞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 배치를 똑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호 모형은 수소에는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었는데, 맞죠? 근데 그 수소가 아닌 원소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많더라.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이 나왔었죠.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일단 그 보호의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대 배치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합시다. 그래서 보호의 전자 배치는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바닥 상태에 있는 안쪽 껍질부터 전자가 배치가 된다. 전자를 채운다. 또는 배치한다. 상관없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에는 최대 2n 제곱 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고, n을 1 넣으면 2개, n을 2 넣으면 8개, 3 넣으면 18, 4 넣으면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40페이지 보면 오비탈 수 해가지고 보면은 K 껍질이 가지고 있는 오비탈은 몇 개? 하나라고 배웠고, L 껍질은 오비탈이 4개, 그리고 M 껍질에는 9개, 그 다음 N 껍질에는 16개, 이렇게 한다고 필기를 해놨었죠. 제일 마지막에 요게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총 오비탈의 수는 N제곱이라 그랬어요. 이게 총 N제곱이라고 했었는데,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N제곱에서 이 N제곱 한 값 곱하기 2,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는 최대 8개. 선생님, M 껍질에 전자 18개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양성자가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여기 전자 18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껍질이면.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8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18개 다 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는 최대 수용 전자가 각 오비탈에 나왔죠. 오비탈에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그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구나. 선생님, 오비탈은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 확률을 따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 뭐라 했냐면,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에 대한 확률 함수 값이다. 그래서 그 책에 가까우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핵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자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부터는 오비탈 이퀄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공간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지만 전자가 두 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 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1s 오비탈, 2s 오비탈, 그러니까 1s 오비탈은 그때 어제 했었죠. 이 1은 뭐 주유양자 수를 의미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 S는 오비탈의 모양, 종류, 오비탈의 종류를 뜻하는 거다. 형태 했었죠. L 껍질, 얘가 N 이렇게 주양자수, 광의양자수 이렇게 나타내서 하는 거. 그래서 1s에 오비탈이 공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하면 전자가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렇게 전자가 두 개 들어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2s에서도 2s라는 오비탈에 전자가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스핀 방향이 반대인 나오죠.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게 스핀 방향이 반대다 하는 거는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거고, p 오비탈은 종류가 3개니까 이렇게 칸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원소는 어떤 거?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5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 5번 붕소가 되겠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 배치를 보고도. 그래서 기호로 나타낸다고 하면 주양자수 그리고 오비탈 전자 개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2px의 2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껍질에 그렇지 주양자수 그리고 오비탈 이름에 전자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s에 하나가 있다 하면 1s에 1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뭐 4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다. 4s에 2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 위에 있는 붕소 얘를 전자 배치를 하면 1s에 둘, 2s에 둘, 2p에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거는 배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현대 모형에서 전자 배치 원리는 조금 암기를 해야 돼요. 싸움의 원리와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그리고 훈트의 규칙을 만족해야지 안정한 또는 안정하다 다른 말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원자가 안정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요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원리와 파울리 베타 원리와 휴은트 규칙을 만족시켜야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 이걸 어기면 바닥 상태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싸움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전자를. 그래서 싸움의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 배치가 된다. 전자 배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건물을 쌓아 올릴 때 1층부터 쌓아서 차근차근 가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되는 거지. 막 3층 짓고 그 다음에 1층 짓고 그 다음 4층 짓고 2층 짓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비탈
싸움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일단 수소에서하고 다전자 원자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1s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그다음 ES 이거 ES지. 그다음에 EP가 껍질이 같으면 EP 그다음에 3s라고 하면 3p 3d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에서는 껍질 수에 따라 가지고 또는 주양자 수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왜냐면 전자가 어디든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전자가 다른 전자들과의 반발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주양자 수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준위 달라지겠죠. 주양자 수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준위 달라진다. 그런데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도 같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수소가 아닌 원자에서는 약간 달라요. 그림처럼 1s가 있고 2s가 있으면 수소라고 하면은 EP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ES에서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EP는 전자가 6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 P 오비탈에는 PX, PY, PZ 3개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 할 때 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하고 하면서 P 오비탈은 3개 있다는 걸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다 들어가게 되면 전자끼리 반발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가 약간 들떠요. 이해되니? 그래서 요렇게 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ES하고 EP가 그림처럼 3S하고 3P 그 다음에 3D가 와야 되는데 이 오비탈의 에너지 측정해 보니까 3P하고 4S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S, 2S, 2P, 3S, 3P, 3D, 4S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 1S, 2S, 2P, 3S, 3P 다음에 어디가 오는 거야? 4S가 오고 3D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 크기가 여기가 역전이 돼요. 이해되죠? 위 그림에서 나오죠? 4S는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만큼 있는데 3D가 더 높죠. 지금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역전이 되는 부분이 일어난다. 요거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이렇게. 그래서 이 역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S니까 그 다음에 4P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거를 좀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1S 적고 2S, 2P, 3S, 3P, 3D, 4S, 4P, 4D, 4F, 5S, 5P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전자 배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대각선 하나씩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좀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1S 다음 뭐야? 2S 2P 3S 3P 다음에 3D 가야 되지만 뭐 있는 거야? 4S 다음 3D 4P 5S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한 4P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쭉 꺼보면 돼요. 이게 싸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여기 1S부터 전자를 채우고 1S 채우고 그 다음 2S 채우고 2P 3S 3P 4S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요게 싸움의 원리야. 그러니까 가장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호 모형에서는 껍질로만 에너지를 구분했어요. 그런데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오비탈별로 에너지를 구분해 가지고 각 오비탈마다 차이를 두게 되는 거예요. 쉽죠?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 각각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두 개까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비탈의 공간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그림 봅시다. 스핀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항상 전자는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스핀 방향 반대면은 이런 거 안 돼요. 위아래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위아래가 아니라 아래 들어가고 위 들어가고 얘 상관없어요. 반대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공간에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전자가 세 개가 들어갔대요. 여기 이렇게 위, 아래, 위. 이것도 안 돼요. 무조건 두 개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옳은 거고, 요 틀린 이유는 얘는 어떻게 전자가 몇 개? 전자가 두 개 초과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스핀 방향이 동일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죠? 끝났어요. 그 다음 훈트의 규칙. 훈트의 규칙은 어떤 거냐면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를 한다. 그럼 홀 전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홀 전자는 혼자 있는 전자예요. 혼자 있는 전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탄소는 당연히 전자가 6개니까 6개가 전자 배치돼야 되겠지.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걸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표현법으로 나타내보면 1s에 2, 2s에 2, 2p에 2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죠? 이 p 오비탈 들어갈 때 오른쪽 그림 보면 1s에 2, 2s에 2, 2p에 2 얘도 전자 배치를 보면 1s에 2, 2s에 2, 2p에 2 이렇게 전자 배치로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p 오비탈은 실제 몇 개 존재하는 거야? 3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편의상 px, py, pz라고 한다고 하면 이 px에 하나, 이 py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얘가 이 p2가 이 px에 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px라는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그림에서는 px라는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py라는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지. 여기서는 홀 전자가 몇 개냐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0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안전한 거? 왼쪽이 더 안정하는 거. 홀 전자 수가 더 많게 배치되었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 봅시다. 원자 번호 7번 질소 같은 경우에는 1s에 2, 2s에 2, 2p에 3 이렇게 전자가 해서 총 전자가 7개가 들어갔죠. 지금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px 요 부분을 보면 p3 보면 얘가 2px에 1, 2py에 1, 2pz에 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2px에 2, 2py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각각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또 어진 오비탈에 두 개가 있고 하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위에는 홀 전자수가 몇 개야? 세 개가 되고 밑에는 한 개가 됐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안정한 거라고? 홀 전자수가 많은 쪽이 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라고요. 요거 이해되겠나요? 안 어렵지? 그러면 s 오비탈은 예를 들어서 헬륨 있다고 하자. 원자 번호 2번이니까 헬륨은 1s 오비탈에 전자 두 개밖에 안 들어간 거지. 이거를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얘가 맞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1s 오비탈 하나 하고
ES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갔어. 쌤, 이 홀 전자수 두 개인데요. 근데 뭐부터 안 지킨 거야? 얘는 1S부터 안 채우고 올라간 거지. 싸움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라고. 싸움의 원리를 다 지킨 상태에서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싸움의 원리는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겠뇨? 이해되겠뇨? 이 무슨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홀전자수가 무조건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과정 속에서 훈토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S오비탈에서는 훈토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전자는 두 개밖에 안 차는 거니까. 그러니까 P오비탈이나 D오비탈 이렇게 같은 에너지를 가진, 여기 그림처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때 이제 훈토의 규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위에 전자 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해봅시다. 싸움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훈토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얘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원소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한 원소를 찾으면 막 과학의 근본부터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발견이 될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 원리 세 가지,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지켜야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데, 특히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싸움의 원리나 훈트의 규칙은 지키지 않으면 들뜬 상태로 될 거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지 차분한 바닥 상태 또는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봅시다. 요 전자 여기 색칠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보호 모형에서는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수는 최대한 8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껍질을 보니까 M 껍질에는 전자가 18개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를 주기율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볼게요. 봅시다. 여기 보면 수소 있죠. 얘는 1s 오비탈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됐죠? 헬륨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둘, 1s에 둘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주기를 보면 원자가 8개 있지. 8개 있으니까 전자가 몇 개?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여기는 2개가 들어갔고. 오케이? 근데 세 번째 껍질 보니까 전자가 몇 개야? 8개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뭐 아까 K 껍질은 전자가 몇 개? 18개 들어간다 그랬잖아. 10개가 어디 갔어? 요거 좀 그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지. 여기 볼게요. 헬륨까지는 1s에 2고, 요 부분 좀 까만색으로 적을게요. 요 부분 동그랗게 친 부분 얘가 2s에 둘이 되겠지. 그리고 요 부분 6개가 이 P에 6개가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얘가 3s에 2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6개가 뭐가 되는 거? 3P에 6개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 2개는 뭐가 되는 거? 4s에 2. 요거는 뭐가야? 그 다음에 10개가 3D에 10개인 거예요. 이해됐니? 요거를 전자 배치로 조금 더 그림에서 해보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한번 볼게요. 원자 여기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찼어. 두 개. 됐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찼네. 그러면은 보호가 주장하는 한 껍질에 전자 8개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새로운 껍질 나와야 되는 거지. 새로운 껍질에 전자가 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껍질 이름 붙여보면 K 껍질 아니 K L 위에 잘못됐다. K L M N 껍질인 거지. K L M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전자가 8개, 8개, 2개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M 껍질은 전자가 18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전자를 배치를 하려고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자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가는 거예요. 전자가 땅 채워진 순간 얘가 4s의 2이라고 하자. 얘 채워진 순간 요 세 번째 껍질은 가장 바깥 껍질이 아니야. M 껍질은 가장 바깥 껍질이 아니지. 거기까지 여기 전자가 10개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보호의 모형대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10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방금 저 그려놓은 게 이해됐니? 4s 다음에 방금 전자 10개가 어디? 3D에 들어간 거지. 아까 전자 배치할 때 4S하고 3D 어디가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3D가 더 높았잖아.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었다고. 현대 모형으로서 보호가 주장한 거를. 보호 말이 맞는 거죠. 이해됐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우고 전자 사라져라. 이렇게 됐어. 지금 세 번째 껍질까지만 있다고 하자. 세 번째 껍질까지만 있을 때 됐죠? 세 번째 껍질까지 있을 때 얘가 M 껍질이야. M 껍질에 전자 8개 찾지? 근데 M 껍질엔 실제 전자가 몇 개 존재한다고 배웠어요? 18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10개가 부족하지. 10개를 전자를 채우려고 하니까 M 껍질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보호의 모형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는 최대 8개까지만 배치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래서 네 번째 껍질 전자를 딱 채웠어요. 네 번째 껍질의 전자를 땅땅 채우는 순간 세 번째 껍질은 가장 바깥 껍질이 되는 거야 아니야? 가장 바깥 껍질이 아니지. 그럼 이때는 여기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더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요게 싸움의 원리하고 딱 맞물려 떨어져요. 1s 둘 위에서 그림 보면서 하자. 1s 전자 2개 채웠지? 그 다음 2s 전자 채웠어요. 색깔이 좀 더 진하게 안 되나? 2s 전자 채웠어요. 그 다음 2p 전자 채웠고 3s 전자 채웠고 3p의 전자 채웠어. 그 다음에 4s 다음에 요 3d 오비탈이 딱 10개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4p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그래서 이 세 번째 껍질의 전자 18개 중에서 수면 10개는 3d 오비탈 10개를 뜻하는 거예요. d 오비탈은 총 5개가 있죠. 5개 있으니까 전자가 10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해됐니?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나서는 모든 게 그 조각처럼 딱딱 그 퍼즐처럼 딱딱 맞춰져야 돼. 너희들이 갖고 있던 의문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거라고. 왜 전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세 번째 껍질은 18개였지? 근데 옥텟 규칙은 왜 8개 만족시켜야 되지? 요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 배치라는 좀 매우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복습 잘해보고 한 30분 정도 영상 찍었는데 훈트, 싸미올리, 파울리, 베타올리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하고 실제 현대 모형에서 전자 배치가 가장 다른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호는 껍질 단위로 전자를 채우는 거고 현대 모형에서는 오비탈 단위로 전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는
여기 좀 생각해서 색칠해 볼게요. 이 부분을 설명 못했어. 이 부분을 이거를 싸움의 원리로 가지고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시험 범위니까 잘 해보고요. 여러분들 42페이지에 보면 전자배치 연습해가지고 5번부터 20번까지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완성해보자 요 있지? 오늘 숙제 요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노가다스럽지만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건 또 차이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밑에 42페이지에 나오는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성 요건 학교 오면 한번 하겠습니다. 끝. 안녕. 학교에서 봅시다.